오늘은 이제 뭐 하지메 마쇼까네. 일본 취업의 기본적인 전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그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해보니까 저희가 행사도 여러 개 해보니까 그 전략을 잘못해서 조금 뭐 아쉬운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략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른쪽은 지원자, 우리 취업하고 싶은 사람, 기업,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무조건 모집단인 그 지원자에서 제일 스펙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지원자를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지원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 무조건 뽑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 반대로는 사실은 지원자도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 그 취업 대상으로 되는 그 기업에서 제일 좋은 회사, 이름이 좋거나, 한국에서 말하자면 뭐 제일 큰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LG일 거고, 뭐 현대도 있을 거고. 그런 대기업에 무조건 들어가면 좋냐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 있죠. 행복해지는 취업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지 이게 맞는데 행복해지는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돈을 얼마 주느냐라는 가치관에서 했을 때 실제로는 취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채용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략상,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아이쇼가 중요해요. 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은 적성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거고, 기업도 정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라는 철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쪽도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직종별로 그런 궁합이라는 것이라든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공계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IT 쪽은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 채용이 스펙 채용이라고 하면은 일본은 포텐셜 채용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뽑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실력을 보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맞기는 맞아요. 어차피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그 실력이 있겠어요. 잘한다 해도 사회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 IT에 준비가 안 되는데 IT 쪽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력서나 내용이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그 친구 괜찮았어요. 어딘가 붙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IT만 지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IT 하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I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종하고 그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스펙을 중시해요. 그래도 그래서 물론 있습니다. 모집 요강 채용 공고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프로그래머는 학교에서 그런 전공을 안 했는데 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만은 경쟁이잖아요. 채용도. 그랬을 때 역시 이 친구가 좀 배웠었고 이 친구는 전혀 안 했다. 나머지 요건은 또 비슷하다 하면은
그런 전공했던 친구를 뽑게 돼요. 그래서 여기 기본 스펙이 중요시하고 견역자만 뽑겠다라는 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약할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라고 하는데, 이게 스펙이 약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견역이 없어도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키워주겠다라는 회사들은 있어요. 근데 SI 기업이라는 게, SI라는 게 그 개발하는, 그러니까 수주를 타가지고, 개발 안건 수주 타가지고 회사에서 개발하는 회사, 그런 데고요. 준소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키우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SI 기업일 경우에는 경쟁이 심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원칙은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자체적인 그런 상품, IT 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판매하는 기업. 그런 경우에는 역시 주로 수주를 타가지고 개발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조금 나는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이런 기업을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요즘 모든 업종이 IT 관계없는 업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그런 IT 부서는 있어요.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코딩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채용할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스펙 플러스 궁합 양쪽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궁합이라는 게 회사 분위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합이라는 의미가. 우리 회사는 이런 분위기인데 당신 들어오면 좀 분위기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저기 있기 힘들 것 같다. 그만둘 의료가 있다. 힘들어서. 안 맞아서. 회사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채용하는 인력이 바로 퇴사해버리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거 싫어해요. 일본 기업은. 그래서 이 사람 들어와도 아까도 우수한 친구인데 회사 분위기 안 맞을 것 같다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 너무 우수하니까, 그리고 가치관이 안 맞다. 뭐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우수하니까 자기를 제일 높은 월급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가는 기업에 가겠다는 마인드가 있을 때는 이 회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 가치관 보는 거예요. 우리 그 회사를 좋아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람인지, 드라이하게 계산해서 옮기고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인지, 그것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얘기를 하면, 5분만 얘기하면 인사 담당자는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그런 회사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문제도 있죠. 인성이 맞는지도 볼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솔루션 기업 자체적으로 자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걸 상품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99%? 90 몇 프로가 SI 수주 타가지고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도 다음에 행사를 할 건데, 저희가 행사했을 때도 그렇고 다음에 할 때도 그런데, 간소 기업들은 솔루션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